이번 시간엔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의 영역도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예를 볼까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x, y라는 점들을 땅땅땅땅 찍는 건데, 이 점들이 아무렇게나 찍히는 게 아니라 y좌표가 x좌표보다는 1만큼 큰 규칙성을 가진다 라는 전제하에 점들을 찍는 거죠. 그래서 점들을 찍어 놓으면 깔끔하게 직선 하나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봤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직선이든 곡선이든 간에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수많은 점들, 이 규칙성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점들이 찍혀서 직선을 만들고 곡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등식, 즉 y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영역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x, y라는 어떤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요 규칙성, 즉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을 다 찍어서 그것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등호와 부등호일 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등호일 때는 정확하게 x 플러스 1이 y가 되는 점들만 찍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x 플러스 1보다 y가 큰 모든 경우를 다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x가 0일 때는요, 그거보다 딱 1 큰 놈은 y니까 0,1의 점 하나가 이렇게 땅 찍히겠지만, 이 부등식에서 x가 0인 경우를 보면요, y는 1보다 큰 놈들은 점을 다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찍는다 그러면 얘보다 큰 놈들,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이게 다 찍히는 겁니다. 즉 y축 위에서 좌표가 1보다 큰 놈들은 전부 다 찍힌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점들을 다 찍어 놓으면 뭐가 되느냐? 요 놈은 직선이나 곡선처럼 어떠한 무슨 라인,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탁 찍어놓고 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표현된 이러한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찍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점들이 모여서 이런 영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y라는 모든 점들을 찍었을 때 그 점들이 만들어내는 게 영역이 되고, 그 영역을 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해봤듯이 어떠한 x값에 대해서 이 y가 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이퀄일 때를 먼저 찍고 나서 그거보다 위쪽을 쭉 다 찍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위쪽만 찍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이런 직선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점들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직선보다는 위쪽 영역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을 그릴 때는요, 얘가 부등호로 나왔더라도 일단 누구를 그리냐 하면 이퀄일 때, 즉 등호일 때를 그리는 겁니다. 이놈이 이 부등식의 영역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y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경계선의 위쪽이 되겠고요. y가 더 작다, 예를 들면 이걸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 보세요. x 플러스 1이 이퀄 y가 되는 놈을 그렸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거보다 y가 작으려면은 각각 x값에 대해서 아래쪽들의 점들이 다다다다닥 찍히겠지.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영역은 어디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나타내는 영역은 바로 요 라인의 어느 쪽? 아래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y가 x 플러스 1보다 작은 부등식이 나타내는 부등식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x, y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 xy가 나타내는 부분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건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부등식 y가 fx보다 크다의 영역은 일단 누굴 그리라고요? equal일 때, 즉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함수의 그래프를 경계선으로 하여 y가 더 크면 얘의 윗부분이고요. y가 더 작으면 얘의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만 여기처럼 부등식에 등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등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등호가 없는 경우라면 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고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이거보다는 크거나 위쪽, 그죠? 예, 이거보다 크거나 위쪽은 똑같은 건가? 크거나 같은 쪽, 그러니까 이 경계선도 포함하면서 위쪽을 나타내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등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경계선을 포함하면서 아래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등호가 없는 이러한 부등식의 영역에서는 보시다시피 경계선을 점선으로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면, 등호가 들어간다면 이 경계선을 실선으로 표현해서 이런 게 등호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주는 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등호가 안 들어가면 점선, 등호가 안 들어가면 점선, 등호가 들어가면 실선으로 그린다. 그 차이는 뭐냐? 점선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지만 실선은 경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부등식의 영역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다 찍어보고 결정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y가 x제곱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로 한번 그려볼까요? 크거나 같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누굴 그리라고? y는 equal x제곱을 그리라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다시 똑바르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y는 x제곱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지? 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므로 이 경계선을 실선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y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의 위쪽 영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영역을 나타내는구나. 누구까지 포함해서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이건데 물론 y가 더 크냐 뭐 작냐 이걸 가지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더 쉬운 건 뭐냐면요. 얘를 경계선으로 경계선의 한쪽에 들어있는 점 중에 가장 대입해보기 쉬운 점을 하나를 넣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중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 그죠? 5를 이렇게 표현해볼까? 여기가 뭐냐 하면 바로 0,1이에요. 0,1은 경계선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계선 위쪽 영역에 포함되는 점인데 이 점을 대입해보면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죠. 그렇다면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0,1이 포함된 영역이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0,1을 선택할 때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1,0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경계선 위에 있지 않고 경계선의 아래쪽에 있는 점을 선택한 건데 이때 여기 부등식의 xy에 요 1,0을 대입해보면 0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를 경계로 이 1,0이 포함된 영역이 우리가 찾는 영역이 아니라 1,0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 우리가 찾는 영역이구나. 따라서 요 x제곱의 위쪽 영역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부등식의 영역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경계선, 즉 equal일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몇 군데로 나뉘는지를 보는 거야. 여긴 두 군데로 나뉘었으니까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그렇지만 이 영역, 한쪽 영역에 포함되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이 성립하면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
혹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대쪽 영역이 우리가 찾는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을 갖고도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보시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 요 놈이 나타내는 부등식의 영역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원을 그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을 했죠. 경계선을.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일은 뭐냐 하면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 두 개로 나뉘었다라는 건 알잖아. 그럼 이 둘 중에 얘가 나타내는 영역이 어딘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점 0,0을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xy에 0을 대입했으면 얘가 0 되고요. r은 반지름이니까 r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은 이 부등식이 노랗게 표현됐으니까 우리도 노랗게 칠해볼까요? 잘 안 보이나? 뭐 어쨌든 이 영역은 바로 경계선을 중심으로 0,0이 포함되는 영역, 즉 원의 안쪽 영역이구나, 원의 내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 영역은 어디겠어? 여기다가 0,0 제일 대입해보기 쉬운 점 하나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0이 r제곱보다 크다한데 r제곱은 0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반대쪽 영역, 그 상대편 영역이 우리가 찾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외부, 내부가 아닌 그 반대쪽 영역, 외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쉽게 우리가 영역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사실 부등식의 영역을 찾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등식 fx,y가 0보다 크다 또는 fx,y가 0보다 작다의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은 일단 얘가 이퀄일 때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립니다. 그리고 요 경계선 위에, 즉 이퀄일 때 그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임의의 점을 부등식에 대입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그 점을 포함하는 부분이 구하는 부등식의 영역이고요.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점을 포함하지 않는 반대쪽, 그 상대편 영역이 구하는 부등식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만만한 점을 대입해보라고 그랬죠? 제일 만만한 점이라는 건 예를 들면 0,0, 1,0, 뭐 0,1, 1,1처럼 대입했을 때 계산하기 쉬운 점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점들을 대입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산이 쉬운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점들을 대입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연습을 해보자 이거죠. 요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은 일단 요게 이퀄일 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y 플러스 3 이퀄 0, 즉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x 플러스 3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3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모한 점, 대입하기 쉬운 점이 요 점이네요. 0,0.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0,0을 대입해보는 거지. 이건 등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0,0을 넣었을 때 3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와버리는데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얘를 경계로 0,0이 포함되지 않는 영역, 어느 쪽 영역이겠어요? 당연히 요 위쪽 영역이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가 보니까 실선으로 그렸는데 여기 지금 뭐니까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되고 지우고선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점선으로. 참 없어 보인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놈은 역시 이퀄일 때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퀄일 때 그려봤자 그냥 요 그림 사용할까요? 이퀄일 때 그리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인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점 0,0을 대입해 봤더니 0이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나오고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원의 둘레를 경계로 0,0이 포함되는 영역, 즉 원의 내부 영역이 우리가 찾는 영역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때는 등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실선으로 그려서 경계선까지 포함하면서 원의 내부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